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연간 배당금 지급 합계 총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특징으로는 월 배당금이 균등한 방식은 아니며 이렇게 1월 달에는 10원을 지급하다가 2월 달에는 40원, 3월 달에는 48원, 40원, 13원, 11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한 월 배당금 지급이 되지 않고 편차가 크게 지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년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분배금 총 합계는 335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난 23년도 대비 24원이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 연간 분배금 총 합계는 311원이었으며 이렇게 총 지급된 합계 금액인 335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률 환산을 해보면 약 8.1% 배당률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 총액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4,100원 정도로 해서 환산하여 계산한 배당률이었으며 지난 연간 분배금 지급의 총액을 이제 살펴보면 24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35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23년도에는 311원, 그리고 22년도에는 305원, 그리고 21년도는 300원으로 해서 배당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인상된 배당금 합계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또한 12월분 분배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리츠 ETF는 타이거 부동산 대비해서 좀 출시일이 늦게 나와서 4월분 분배금부터가 이제 지급이 된 형태였으며 첫 지급액은 30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로는 33원, 34원 그리고 7월달 이후부터는 35원 이상씩의 월 분배금이 지급이 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이 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분배금이 꾸준하게 35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는 형태이며 1월과 2월, 3월분에 이제 분배금 지급 이력이 없기 때문에 평균 배당금을 35원으로 환산을 해서 12개월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이제 25년도에 지급될 분배금 총액은 뭐 한 420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제 예상 배당률이 약 9.1%로 조금 더 높은 분배금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4,600원 정도로 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타이거 리츠 또한 8% 이상의 배당률이 나오고 코덱스의 경우에는 9% 이상의 배당률이 예상되는 시점인데 이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 투자하는 걸로 해서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받게 되면 1억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75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상태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3년이나 5년 전 정도만 해도 월세 75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임대형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거의 2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높은 월세 수준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1억원 기준으로 해서 월세로 환산했을 때도 7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2억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해보면 훨씬 더 놀라운데 월세 수준이 들어오는 것이 150만원 수준인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현재 배당률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한국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여러가지 겹겹겹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섹터와 산업들이 일어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리츠 ETF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1위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츠 대장주격인 맥쿼리 인프라가 위치를 동일하게 해 있고 비중이 약간 틀린 부분이 특징이긴 하고 2위는 이제 SK 리츠가 동일하게 2위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위 역시 동일하게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약간의 비중이 다르지만 대부분 80% 이상 비중 자체가 포트폴리오는 거의 겹치는 유형이며 코덱스 리츠에 포함되어 있는 JR 글로벌 리츠가 타이거 리츠에서는 이렇게 5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코덱스 리츠의 5위 포지션인 신한 알파 리츠가 타이거 리츠에는 역시 이렇게 6위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등 해서 대부분의 포지션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비중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분배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리츠가 굉장히 겹겹 악재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제 국내 리츠 대장주들을 좀 계속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편인데
맥커리 인프라야 워낙 분석 재료도 많고 친숙한 대상이다 보니까 활용하는 대출금리 상황이 높아져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은 하고 분석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기타 리츠들에 대해서는 약간 분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적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두 번째 2위에 포지션하고 있는 SK 리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으며, 최근에는 주유소 30개를 매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을 통해서 충무로에 위치한 SK C타워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주유소를 판매 완료가 된 부분을 활용해서 23년도와 마찬가지로 특별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리치 운용사의 IR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정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들, 특히 요새는 리치들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편파적인 좀 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리츠 ETF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된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장 최근인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결과 자료들을 또 살펴봤는데, SK 리치는 국내 리츠 중에서 유일한 AA급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5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를 이제 이전에도 봤었습니다. 현재 리츠가 한 번 더 일제히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 계기로는 7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대형 리츠가 동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이슈를 겪었었는데, 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담보물권의 가치 자체가 이제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대주주들 측에서는 이제 재무 건전성을 좀 높여라 등등의 요구들이 일어났게 됐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리츠들은 또 90%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써버려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돈을 빌려오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었고, 7군데나 되는 리츠 회사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거의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리츠 회사들도 있었고, 이제 실망감을 안겨주는 리츠 회사들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SK 리츠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추기 위한 관점에 회사채 발행들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파악은 됐었는데, 다행히도 자금 조달에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돼서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해서 주유소 6개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총 30여 개의 주유소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제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 매각에 따른 회수 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신규 자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본에 주유소 매각 원금을 활용하여 이제 충무로에 위치한 SK C타워를 매입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 신규로 편입 예정인 SK C타워는 충무로 권역에 위치한 연면적 6,500평 규모의 신축급 리모델링 오피스로 계열사인 SKC와 SKCNC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가 입주해요 4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100억 원 수준이며 배당 가능 이익도 연간 27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14기 분기 배당금은 전분기와 동일한 주당 6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고, 주유소 매각들도 완료가 되는 대로 이제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익과 영업이익은 전년도 동기 대비 63% 그리고 79% 증가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3년도 9월 달에 수처리 센터 자산 신규 매입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단기 순손실이 이제 2억 원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년도 7월에 발생한 담보대출 영향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K 리츠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AA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5회차 회사채 1,500억 원 발행에도 성공을 한 모습이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으며, 회사채 추가 발행을 통한 담보대출 중도 상한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측면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4.56% 수준의 이제 금리를 3.46%, 약 1% 정도 줄여가는
이자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연간 16억 원을 절감했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으며, 전체 가중 평균 조달 금리에 대해서는 4.57% 수준이었는데 회사채 발행으로 해서 4.44%로 해서 또다시 0.13% 정도 조달금리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SK리츠의 주요 현황으로는 보유자산이 122개, 이 중에서 이제 주유소가 114개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츠 회사다 보니까 임대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리츠들이, 국내 리츠들이 워낙에 불안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피스텔을 뭐 3채를 가지고 있던 뭐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임대율이 얼마나 되고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공실률은 0%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리츠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어쨌든 리츠 회사의 중심은 결국에 임대율,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꾸준하게 임차를 하고 있고 월세가 잘 나오고 있으면서 투자한 부동산 자산들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상승하고 있는가가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는 리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부동산들의, 내 건물에 임차인이 누군가,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어떤 임차 기업이 쓰고 있어서 임대가 잘 유지되고 있고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서린타워와 유타워 같은 경우에는 SK 주식회사가 책임 임차를 하고 있어서 임대율이 100%인 상태이고, 그리고 유타워의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쓰고 있어서 임대율이 10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들은 이제 100개 이상의 주유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SK 에너지 쪽에서 책임 임차에서 임대율이 100%라고 나와 있고, 종로타워의 경우에는 이제 SK 그린 캠퍼스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시설의 62%를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업무시설 임대율이 또 100%,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자산인 수처리센터의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어서 임대율 100%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SK그룹, SK 하이닉스, SK 에너지 등이 건물 전체들을 장기 임차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의 공실 리스크는 굉장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PI가 연동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서린빌딩, SK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서린빌딩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며, 타워의 경우에도 매년 1회, 그리고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매년 1회씩 이렇게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률만 이렇게 100%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면 SK 서린빌딩의 경우에는 3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이고, SK 유타워는 22.3%, 그리고 종로타워의 경우에는 9.5%, 그리고 주유소들의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주유소들이 이제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개 이상의 위치하는 도로들에서 이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이번처럼 매입을 한다든지 일부 수익원은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입한 SK 하이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센터 등도 이렇게 핵심 요지에 있는 나름 메이저 건물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가치는, 지금은 고금리 환경이라서 부동산 섹터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좀 5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핵심 요지에 위치한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SK리츠의 총 차입금의 규모를 살펴봤더니 2.7조 원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고, 가중 평균 금리는 4.44% 규모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4년도 8월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중 평균 금리가 4.57%였는데 회사채 발행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9월 달에는 이제 회사채 평균 금리가 이제 4.47%까지 낮아졌고, 이게 뭐 0.1% 차이밖에 안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차입금의 규모가 2조 7천억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 0.1% 차이로 해서도 수익금의 차이가 상당히 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 결산 기준으로 해서는 또다시 이게 4.44%까지 낮아지고 있는,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가중 평균 금리를 낮춰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24년도 12월 달에도 이제 한국 금리도
금리도 0.25% 정도 더 낮아졌고, 아마도 25년도에는 미국은 어떨지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금리 자체는 어찌 되었건 리츠만 생각해 봤을 때는 또다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이런 회사채나 이제 변동금리 같은 부분들이 리츠에서 부담하는 차입금의 규모 자체가 리츠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해서 한 번에 이제 어떤 수익이 개편되거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이제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금의 위기가 이 상태에서 뭐가 더 터질지, 솔직히 너무 큰 악재들이,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많이 터졌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국내 메이저 리츠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 리츠 ETF의 배당률이 8%에서 9%를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한 위기인 상황이긴 맞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회사를 살펴보면서 이 회사들이 망해버리지 않고 너무 악수를 두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악수를 두지만 않는다면 약간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잠시 저의 자산 배분 전략의 모티브가 된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사계절들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더 잘 즐기기 위한,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은 더 꾸준히 얻기 위하여 활용 중인 올해더 포트폴리오 PDF 전자책을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타이밍 예측을 줄이고 주식 몰빵, 특히 이 개별 주식을 줄여서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기 투자 전략, 이 둘의 장점만 제대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성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이나 유명한 헤지펀드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대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것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투자하여서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자산 배분과 정기 투자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PDF 전자책입니다.